이번 웨비나에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저번 1탄과 유사하게 실제 중국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진행함에 있어 사전에 준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실무적 차원에서 구체적인 절차나 유의할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기존의 1탄 내용을 리마인드하면서 올해 8월에 새로 나온 따끈따끈한 정책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고, 두 번째 파트부터 이 앱 비안이라는 신규 정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또한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 중국 법인에서 지원이 가능한 범위를 알려드리고, 필요시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을 서로 협의할 수 있도록 연락처도 공개할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번 웨비나 때 제가 설명드린 세션을 아직 기억하시나요? 당시 ICP 비안, 소프트웨어 저작권, 네트워크 보안 등급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와 구체적인 발급 준비 서류 등에 대해 설명드렸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메가존 클라우드 채널에 들어가셔서 해당 영상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4월에 진행했던 웨비나 때에도 언급했지만, 중국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본질적으로 대부분의 나라들과는 다른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아닌 외부의 정보를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펼쳐왔으며, 또한 사람들을 현혹할 만한 안 좋은 정보들이 퍼지는 것을 막아 정확하고 확실한 좋은 정보들이 인터넷상에 퍼질 수 있도록 하는 관리 정책을 장기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해하시기 쉽도록 대표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의 샤오미 브랜드는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핸드폰, 시계, TV, 공기청정기 등 정말 많은 종류의 제품을 자체적으로 구축한 온라인 브랜드 샵에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때 사이트 최하단을 보시면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정말 빽빽하게 많은 비안과 허가증을 발급받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기본으로 가져가는 것은 RCP 비안이고요. 그 외에도 공항국에서 요구하는 공항국 인터넷 안전 비안, 그리고 수익을 내는 구조다 보니 RCP 경영 허가증도 필요합니다. 뒷부분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여러 업종의 컨텐츠들, 물론 제품도 포함되겠죠. 예를 들어 약품이나 의료기기 또는 식품 관련 해당 사이트를 통해 컨텐츠를 제공하거나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이에 관한 여러 허가증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샤오미도 사이트 최하단에 식품 경영 허가증, 인터넷 약품 정보 서비스 자격증서 등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05년 3월 20일부터 실행된 비경영성 인터넷 정보 서비스 비안 관리 방법이란 정책을 근거로 요청받고 있는 ICP 비안은 기존에 사이트 오픈할 때뿐만 아니라 앱을 중국 내 주요 안드로이드 앱마켓에 올릴 때, 혹은 중국 유저들이 빠르게 사이트에 방문할 수 있도록 중국에 위치한 CDN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던 서류였습니다. 저번 웨비나 때 다루지 않았던 이슈이긴 한데, 한 도메인에 대해 ICP 비안은 딱 한 번만 신청하면 된다고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시스템을 멀티 클라우드로 구축하시게 될 경우 각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줄여서 ISP별로 비안 접속이라 하는 절차를 각각 진행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여러분이 이미 AWS 중국 운영업체를 통해 귀사의 cc.cn 도메인에 ICP 비안을 받으셨다고 가정하고 중문 사이트를 잘 운영하시다가 추가적으로 연관된 중문 앱을 화웨이 클라우드를 통해 구축하시는 경우, 이미 ICP 비안을 받으셨다고 해서 앱이 정상적으로 서비스되는 것이 아니라 화웨이 클라우드 쪽에도 비안 접속을 진행하셔야만 정상적으로 앱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도메인을 통한 페이지 접속이 필요할 땐 반드시 각 ISP별로 포트를 열어줘야만 정상적으로 접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초반부터 약 3년 안에 여러분이 중국에서 서비스 하시고자 하는 인터넷 정보가 어떤 업종일지 고민해 보시고, 해당 업종을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내자법인으로 진출해야 하는지부터 자본금을 얼마로 시작하실지 등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논의해 보시고, 이런 여러 관리 정책들을 잘 알아보시어 장기적인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모 회사가
중국 북경시에 설립한 법인 A가 존재하고 중국 내 다른 지역에 계열사 B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계열사 B의 명의로 새로 앱을 오픈하려 하실 경우에 소프트웨어 저작권 및 이번에 설명드릴 앱 비안을 개발과 동시에 준비하기 시작하셔야 할 텐데, 이럴 경우 기존에 이미 북경법인 A의 명의로 받아두셨던 중국 도메인과 ICP 비안을 활용하실 수 없습니다. 새롭게 계열사 B 명의로 앱에 쓰여질 중국 도메인과 앱 비안을 별도로 신청하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하는 거죠. 사용하실 .cn 도메인을 구매할 때, 또 RCP 비안을 신청하고 AWS 차이나 계정을 만들 때 등등 반드시 중국 내 특정 한 법인의 명의로 모두 신청하실 수 있도록 사전에 회사 내부적으로 신청 주체의 단일화 관련 의견 조율을 해주신다면 추후에 겪게 되실 굉장히 많은 불필요한 고민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중국에서 가장 핫한 관리 정책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2개월 전인 올 8월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인터넷 매체들이 한 정책에 대해 포커스하여 여러 기사들을 쏟아냈었는데요. 정확히는 8월 4일 저희가 공신부라고 얘기하는 중국의 공업과 정보화 부서에서 모바일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비안 업무 관련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모바일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비안이라 칭한 부분을 줄여서 앱 비안이라 칭하겠습니다. 해당 정책에서 새로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뒷파트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미 중국에 진출하신 업체분들께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부분은 일정이 정말 타이트하게 규정되어 심사를 진행하도록 요구받았다는 점입니다. 아직 런칭하지 않은 신규 앱들은 올해 9월 1일부터 반드시 앱 비안을 받아야만 앱마켓에 등록 가능하도록 규정하였고요. 이미 앱마켓에 런칭하여 서비스되고 있는 기존 앱들은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어가되 반드시 내년 3월 31일 전까지 앱 비안을 마무리 지으라고 규정했습니다. 8월 4일에 공표된 이후 굉장히 빠르게 실행 단계로 들어갔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고객사 중 한 곳도 이 시기에 껴서 부득이하게 앱 비안을 준비하게 되다 보니 런칭 시기가 예상했던 9월 초가 아닌 뒤로 더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 파트부터 앱 비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앱 비안 관련 공신부에서 공표한 앱의 개념은 비교적 포괄적입니다. 핸드폰 같은 스마트 단말기 상에 미리 설치되었거나 다운로드 혹은 인스톨을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오픈 플랫폼에서 개방한 API를 가지고 다운로드나 인스톨 필요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한 미니 프로그램 혹은 퀵 앱을 모두 통칭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대부분 미용실을 예약하거나 음료 혹은 식사를 주문할 때 정말 자주 쓰게 되는 위챗 미니 프로그램들 모두 이제 앱 비안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퀵 앱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웹페이지와 앱의 장점을 결합했다고 주장하는 중국 내 샤오미, 오포, 비보 등 10개 핸드폰 생산업체 측에서 자체적으로 규정한 형식인데요. 다운로드할 필요 없이 핸드폰 상에서 검색하여 바로 사용 가능한 서비스를 뜻합니다. 그럼 앱 비안을 신청해야 하는 업체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들일까요? 중국 경내에서 인터넷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앱 보유 업체들은 이번에 새로 나온 정책으로 인하여 반드시 앱 비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럼 바로 나올 수 있는 질문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앱 비안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사이트나 앱의 경우는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예를 들어 AWS 중국 리전 운영 업체 혹은 실제 구축하셨던 플랫폼에 들어가서 앱 비안을 신청해야 하고, 미니 프로그램이나 퀵 앱의 경우는 위챗 혹은 핸드폰 제조사의 개발자 오픈 플랫폼 같은 운영 플랫폼에 들어가서 앱 비안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앱 비안을 진행할 때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각 클라우드 플랫폼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프로세스를 밟게 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의 중국 법인 명의로 클라우드 계정을 먼저 개설합니다.
영업집조와 법인 대표님 여권번호 등을 제출하는 실명 인증 단계를 거쳐 두 번째로 .cn 도메인처럼 중국에서 사용하실 도메인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건 역시 실명 인증 단계를 진행해야 하고 세 번째로 서버를 준비합니다. 이제 실제로 앱을 구축하시면서 동시에 일부 업종과 연관된 앱 서비스 제공 업체분들께서는 사전 심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각자 법인이 소재한 지역의 담당 부서별로 제출 서류와 심사 기간 등이 약간씩 차이 나기에 미리 구체적으로 해당 부분을 확인해야 하고 여섯 번째 단계인 비안 신청 시 제출할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수권서 등 양식은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측에서 제공하므로 다운로드해 사용하시면 됩니다. 해당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제출하게 되면 앱 책임자로 설정된 귀사 담당자 핸드폰으로 인증코드가 보내지며 해당 6자리 번호를 비안관리 시스템상에 입력하면 통신관리국의 심사가 시작됩니다. 문제가 없다면 최종적으로 비안번호를 발급받게 되고요. 생각보다 이것저것 챙길 부분이 많고 시간도 좀 걸리기 때문에 이 일을 전담할 수 있는 담당자를 반드시 설정하셔야만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진행함에 있어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사전 심사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중국에서 각종 인터넷 서비스를 진행함에 있어 업종별로 요구되는 비안이나 허가증이 상당히 다양한데 그러다 보니 앱 비안을 받기 전에 미리 이와 같은 허가증들을 먼저 구비하셔야만 정상적으로 앱 비안 신청이 가능함을 뜻합니다. 뉴스의 경우 상당히 민감한 영역이라 법인이 소재하신 성의 네트워크 안전 및 정보화위원회 사무실을 통해 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스 허가증이란 것을 먼저 받으셔야 하고 약품 및 의료기계의 경우 법인이 소재하신 성의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을 통해 인터넷 약품 정보 서비스 자격증서, 약품 경영 허가증, 의료기계 경영기업 허가증 중 하나를 먼저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 차량 예약 서비스를 중국에서 진행하실 때엔 법인 소재지의 교통관리위원회를 통해 네트워크 예약 택시 경영 허가증을 받으셔야 하고 게임 서비스는 중공중앙선전부 혹은 뉴스 출판 광정국을 통해서 네트워크 문화 경영 허가증, 게임 판호 중 하나를 선제적으로 취득하셔야 합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일부 영역은 외자 기업이 아예 신청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서 만약 여러분의 업종이 여기에 해당되실 경우 미리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관련하여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도표는 인터넷 정보 서비스 비안 등기표라고 해서 이번 8월 4일에 공표된 공신부 모바일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비안 업무 관련 통지상 첨부되었던 문서인데요. 일반적인 앱의 경우는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사이트 관련 기입 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영역을 다 기입해야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인 보유업체 신분 정보란에는 앱을 보유하는 업체의 영업직조, 즉 사업자 등록증상의 번호와 법인 주소지 등을 기입하고 법인 대표님의 성함, 여권번호 등을 기입하며 동시에 ICP 책임자로 실무자분을 설정합니다. 두 번째 부분인 앱 정보 부분에는 앱 명칭과 로고 파일, 관련된 도메인들 리스트, 패키지 네임과 MD5 지문, SDK 정보 등이 필요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사전 심사 관련 제출이 필요한 업종께서는 관련 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접속 정보 부분에는 AWS 중국 운영업체 같이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업체의 명칭과 서버가 있는 장소, IP 주소 리스트를 기입하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일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이 등기표를 직접 수기로 작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스템상에 단계별로 기입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앱 비안 신청 프로세스를 실제 화면을 통해 단계별로 보시면 더 직관적일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 앱을 구축한 클라우드 플랫폼에 접속하시어 ICP 비안이라는 메뉴를 찾으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가 실제 진행해 봤었던 모 클라우드 플랫폼 상의 캡처 이미지입니다. 이 플랫폼 상의 경우는 최상단에 ICP 비안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이 메뉴를 클릭하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나의 비안이라는 하얀색 버튼이 보입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하여 현재 회사 명의로 보유한 ICP 비안이 보여지는 화면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앱 비안 관련 단독 메뉴가 노출됩니다. 여기 보이는 신규 앱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 앱의 기본적인 정보를 기입하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앱 언어 항목에는 중문 간제자를 선택하시고 비고란에는 이미 해당 앱이 런칭된 오포나 비보 등 중국 안드로이드 앱마켓 내 상세 페이지 링크를 넣어주고 또 알리페이, 위챗페이 같은 지급 서비스 연동이 필요할 경우엔 대외적으로 SDK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항목을 선택하시는 등 가이드에 맞추어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앱마켓에 올릴 건지 iOS로 올릴 건지 선택한 후 패키지 네임, MD5 지문, 서버 도메인 등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하단에는 총 5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해당 클라우드 플랫폼의 앱을 통해서 중국 법인 영업직조, 법인 대표님의 여권 사진면, 앱 책임자의 신분증 앞뒷면 사진 등을 업로드하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위챗 미니 프로그램 관련 비안을 진행하시는 경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위챗 시스템에 들어가서 미니 프로그램 비안이란 메뉴를 찾아 비안 신청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프로세스는 첫 번째로 미니 프로그램의 명칭, 아이콘, 설명 문구 등 기본 정보를 기입하고 두 번째로 해당 미니 프로그램의 서비스 항목을 선정한 뒤 세 번째로 실명 인증을 하여 네 번째 단계인 비안 정보 보충 단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비안 신청 서류들을 다 제출하고 나면 앱 책임자분의 핸드폰으로 문자가 날라옵니다. 해당 6자리 인증 코드를 비안 관리 시스템 상에 기입하면 소재지 관할 통신관리국에서 열흘 혹은 20업무일 사이 정도 기간 동안 관련 자료들을 심사하게 됩니다. 문제없이 심사가 끝나 앱 비안을 받고 나면 이렇게 공신부 서비스 플랫폼 상의 비안 관리 시스템을 통해 비안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비안 번호는 나중에 앱마켓상 앱이 올라간 후 앱 비안 업무 관련 통지 규정에 따라 오포나 비보 등 앱마켓 내 상세 페이지 상에서도 동일하게 노출되게 됩니다. 앱 비안을 받고 나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반드시 앱 내 설정 혹은 소개 메뉴처럼 잘 보이는 곳에 앱 비안 번호를 노출해야 하며 링크를 걸어 터치 시 지정된 비안 정보 검색 가능 페이지로 넘겨야 합니다. 아직 앱 비안 번호를 노출하는 앱을 못 찾았지만 아마도 예시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앱들은 본인들이 허가받은 것들을 모두 한 군데 모아서 RCP 경영 허가증과 함께 앱 비안을 노출하고 클릭 시 공신부 서비스 플랫폼 상의 비안 관리 시스템 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가 여러분께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 그리고 현지화 서비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안에는 AWS 차이나 관련 통합 빌링과 마이그레이션, 매니지드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 측면을 세부화하면 RCP 비안, 앱 비안과 RCP 경영 허가증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현지화 서비스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앱 업로드, 그리고 시스템 개발 등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컨설팅 부분이나 이번에 설명드린 앱 비안 관련 대행 서비스의 예상 비용 같은 경우는 저희에게 따로 연락 주시면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중국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고 또 경험치 역시 여러분들보다 많기 때문에 중국을 진출하실 생각이 있으시거나 중문 앱을 출시하여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진행하시고자 하는 많은 업체분들께서는 저희와 함께 중국 사업을 진행해 보시는 것이 시행착오를 다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 명함에 기입되어 있는 정보와 저희 위챗 공중계정 혹은 북경분공사 그룹 메일 등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션 1의 모든 내용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